그렇게 소비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도 풍부한 영양소를 갖다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식사를 보통 얘기한다면 식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린다 그러면 식사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주식, 후식, 간식.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식사 종류 있는데 이 식사의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잖아요. 메인 디시를 주로 포함되는 것들은 뭐 고기니 탄수화물을 할 수 있는 곡류니 밥이니 이런 부분들이 주로 메인 디시로 가고 사이드 디시는 반찬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메인 디시와 사이드 디시에 대한 것들을 주식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저트로 먹게 되는 후식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식사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게 될 그 과일은 후식과 간식의 범위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 역할로서의 부분이 너무 미비해요. 저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후식과 간식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주식으로의 역할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그 구매를 하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출장을 많이 가요. 출장을 많이 가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 매장의 구조에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요. 토마토의 진열이에요. 우리는 과일 코너에 토마토가 진열돼 있어요. 아마 저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서 보시면 과일 코너에서 토마토가 진열되는데 일본은 채소 코너에 진열돼 있어요. 유럽도 채소 코너에 들어있어요. 과일하고 채소하고 차이가 뭐냐면 과일은 생식용으로 먹는다는 의식이 있고 채소는 요리의 식재료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가지고서 일본이나 유럽 쪽은 요리의 식재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생식용. 조금 나아져서 주스용. 이 정도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토마토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식재료로서 요리의 식재료로서 그래야지 아까 말한 주식의 범위 내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소비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도 풍부한 영양소를 갖다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거든요. 뭐 요즘 많이 드잖아요. 샐러드에서 드시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과 파이 같은 거도 대부분 다 유럽이나 이런 쪽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뭐 토마토도 그렇고 기껏해서 이제 가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냥 생식용으로 해서 그냥 바로 그냥 토마토를 갖다 먹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요리 개발로서 한계를 갖다 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서도 과일도 요리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채소는 세계적으로 채소를 요리로서 개발하는데 1등이 저희 나라예요. 뭐 김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나물 해가지고 말리기까지 하잖아요. 말리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채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식으로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리화 과정들, 식재료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했는데 유난하게 과일은 단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식사의 범주 내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민족이 그전에는 쌀의 의존도가 너무 크면서 과일이나 이쪽을 재배를 좀 덜 했던 부분이 그게 아마 작동을 한 것 같긴 하는데 지금부터는 과수농가든지 아니면 뭐 재배 농가들이 워낙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과일 생산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과일 생식용으로만 먹는 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서 요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셰프님들 보고 계신다면 이 셰프님들이 과일 가지고서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우리 식탁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 과일들을 특히 토마토부터 토마토는 너무 많거든요. 해외 나가보시면 토마토를 가지고 있는 요리들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토마토 케첩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토마토에 대한 개발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와이프가 그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토마토를 먹을 때 토마토를 갖다가 쪄서 먹고 하니까 더 맛있고 더 영양적으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리화예요. 그러니까 생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쪄서 아니면 구워서 이렇게 먹어서 요리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종류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딱 구별한다고 그러면
그 방울토마토, 미니토마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찰토마토가 있을 거고, 완숙토마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부분 다 유사품들이기 때문에 뭐 찰토마토를 한다 그러면 대저에서 대저토마토가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염분의 맛이 살짝 느껴져서 되게 맛있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찰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생식용으로 먹는데 그게 가장 샐러드나 이렇게 할 때 먹는 게 좋고요. 완숙 같은 경우에는 완숙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스용으로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먹는가에 구별점을 맞춰가지고 그 상품들을 각각 구매하고요. 그거에 대한 포장 방식도 그렇게 했을 때 뭐 3입짜리가 좋다, 4입짜리가 좋다, 아니면 패키지를 해서 500g이 좋다. 그래서 이 구별점을 다 해서 기획해가지고 오죠. 그래서 고객들이 딱 가져가기 좋은 용도에 맞는 상품들을 용도에 맞는 규격으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데 그런 것들 주안점을 두고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토마토 앞에다가 용도까지 저희는 지금 많이 제한해요. 주스용 토마토 아니면 샐러드용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객이 집에 가서 드시면 좋을지까지 제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기획하는 것들이 이제 MD의 역할이고 그런 MD의 역할에 맞춰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의 변화는 더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많이 좀 토마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방법에 가장 적합한 토마토를 고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생식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샐러드나 이렇게 넣고 싶다, 놀려주면 그 식감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뭐 찰토마토에서 넣어가지고 샐러드에서 만들고요. 아니면 주스용 한다 그러면 주스용을 왜 완숙토마토에 하면 완숙토마토의 표피를 갖다 벗겨내는 부분들이 얇기 때문에 주스를 갈았을 경우에 입에 걸리는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주스용일 때는 완숙토마토 사가시는 게 좋고요. 요리할 때도 껍질이 얇아야지 찌고 나면 껍질을 벗겨내는데 얇은 껍질을 했는데 찰토마토 이런 것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합한 요리들을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쇼핑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을 건가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식단 문화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거 다 두 단계를 더하면 무기질과 비타민이에요. 이게 5대 영양소인데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역할이 강한 것들은 탄수화물을 하고 있는 쌀과 밀이고요. 고기가 그 역할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해서 같이 나가해 주는 게 채소와 과일 쪽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식품 쪽으로의 개발, 그러니까 품종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개발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이 해놔야지 우리 때는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우리 후손들 때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지금부터 마련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